유니티 SDK로 게임 객체를 스크립트로 생성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스크립트로 게임 객체로 생성하는 방법 중에 U 연산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U 키워드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클래스 이름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지금 예에서는 이 생성된 게임 객체에다가 이름을 U 오브젝트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 게임 오브젝트란 이름 지어진 객체에 붙여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실행하기 전에는 OBJ가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게임 객체를 만들고 그 이름을 U 오브젝트라고 만들게 됩니다. 이 방식은 게임 객체를 만들 수 있지만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프리팹이나 3D 모델을 게임 객체로 만들 수는 없다는 장점입니다. 예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새 씬에서 빈 게임 객체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 스크립트를 붙이고 이 테스트 스크립트는 멤버 변수로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m_obj가 있습니다. 멤버 변수 이름을 m_ 이렇게 쓰면 인스펙터 창에서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고 obj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보일 때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obj 이렇게 쓰여져 있게 됩니다. 이 상태를 실행을 하면 새로운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게임 오브젝트가 이름이 게임 오브젝트로 되는데 이것이 new 오브젝트로 바뀌게 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obj가 new 오브젝트 이거를 가르치고 이것의 이름이 new 오브젝트이죠. 생성된 게임 객체에 스크립트로 컴포넌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게임 객체에 범용 타입 함수인 add component를 실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생성된 게임 객체에 add component sphere collider라고 하면 sphere collider component가 이 m_obj 객체에 붙게 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생성된 U 오브젝트에 슬라이더 컴포넌트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U 연산자를 이용한 방법 말고 instantiate 함수를 이용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은 게임 객체든 프리팹이든 3D 모델이든지 상관없이 복제해서 클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복제를 원하는 프리팹이 있다면 그 대상을 mPrefab이라는 멤버 변수에 연결을 시켜둡니다. 즉 mPrefab이 그 프리팹을 가르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스타트에서 instantiate 함수를 수행합니다. 인자는 3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인자는 복제할 대상이 되는 것을 여기 집어넣고요. 그리고 복제가 된 클론이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그 위치를 적어 놓습니다. 벡터 3.0를 하게 되면 0,0,0 위치에 클론이 생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인자 값은 복제된 클론이 얼만큼 회전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quaternion.identity라고 하면 상수값인데 회전을 하지 말고 프리팹에 설정된 값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뜻이죠. 나중에 quaternion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강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nstantiate 함수의 return 값은 오브젝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타입을 게임 오브젝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게임 오브젝트로 타입으로 변환시켜 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타입 변환, 형 변환, 타입 컨버전 이런 말을 쓰는데요. 괄호 안에 타입을 써주면 됩니다. 아직 상속을 배우지 않았지만 게임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instantiate, 복제할 대상, 위치, 회전값을 주고 인자로 받은 것을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 게임 객체에 대한 인스턴스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변수 가지고 이제 이 클론을 조작하면 됩니다.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와 같이 바꿨습니다. 프리팹을 위한 멤버 변수, 클론을 위한 타겟 오브젝트를 만들고 연결된 프리팹을 제로의 위치다가 회전하지 말고 생성한 다음에 타겟 오브젝트가 가르치도록 해놨습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저장하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가 있는데 프리팹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none으로 되어 있죠. 타겟 오브젝트도 none입니다. 복사할 프리팹을 예를 들어서 빅 익스플로전을 여기다 갖다 두겠습니다. 그러면 빅 익스플로전을 복제해서 0,0 위치에 만들어 주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타겟 오브젝트는 none입니다. 실행을 하니까 이 빅 익스플로전이 생겼고 이 빅 익스플로전의 위치가 0,0,0 위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의 타겟 오브젝트가 아까는 none이었지만 빅 익스플로전, 즉 이 게임 객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객체를 삭제할 때는 destroy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 함수의 사용법은 destroy 함수를 호출할 때 인자로 게임 객체를 주거나 혹은 컴포넌트를 줘도 됩니다. 그 결과로 인자로 준 게임 객체가 삭제되거나 컴포넌트를 준다면 컴포넌트가 삭제됩니다. 컴포넌트가 삭제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destroy 함수의 변형으로 게임 객체를 주고 인자를 하나 더 줘서 시간을 적어주면 만일 F초라고 적어주게 되면 F초 후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의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생성된 객체를 3초 뒤에 삭제하도록 destroy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생성되고 나서 3초 후에 생성된 것이 사라지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 destroy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빅 익스플로전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3초가 지나니까 보시나요? 빅 익스플로전을 가르쳤었는데 이 부분이 미싱으로 바뀌었죠. 게임 객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게임 객체에 대한 참조가 미싱이 된 것입니다. 인스텐시에이트 함수를 게임 오브젝트가 아닌 컴포넌트 기반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프리팹들 중에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 게임 객체를 복제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타입을 쓰고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 둡니다. 이렇게 되면 프리팹들 중에 모든 게임 객체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포넌트로 반드시 파티클 시스템이 있는 게임 객체만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을 받을 타겟 오브젝트 인스턴스도 동일하게 파티클 시스템 타입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스턴시에이트로 생성할 때 다른 부분은 같지만 리턴되는 것을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형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클 시스템으로 형변환을 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게임 오브젝트 대신에 파티클 시스템으로 바꿨고 타겟 오브젝트도 타입을 파티클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시에이트 할 때 게임 오브젝트가 아닌 파티클 시스템으로 캐스팅을 해줬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리팹에는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디렉셔널 라이트를 프리팹으로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테스트 스크립트의 프리팹에 방금 만든 이 프리팹을 넣으려고 그러면 금지 표시가 나오면서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 게임 객체에는 파티클 시스템이라는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빅 익스플로전을 넣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빅 익스플로전은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했을 때랑 효과는 동일합니다. destroy 함수에 게임 오브젝트가 아닌 컴포넌트를 주게 되면 해당 컴포넌트만 삭제됩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마지막에 destroy 타겟 오브젝트를 해주면 타겟 오브젝트가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해당 컴포넌트만 삭제됩니다. destroy 타겟 오브젝트를 해주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 타겟 오브젝트는 missing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클론으로 생성했던 이 게임 오브젝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빅 익스플로전 클론을 살펴보면 파티클 시스템 컴포넌트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죠. 전체 게임 객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컴포넌트명 뒤에 게임 오브젝트를 붙이면 그 컴포넌트가 포함된 전체 게임 오브젝트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크립트에 디스토리 할 때 타겟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 하게 되면 타겟 오브젝트가 파티클 시스템이니까 파티클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게임 객체를 삭제하게 됩니다. destroy 함수에 인자로 타겟 오브젝트 게임 오브젝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겟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게임 오브젝트를 3초 뒤에 지우라는 뜻입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빅 익스플로전이 생성됐죠? 3초가 지나니 전체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estroy 함수의 인자로 this를 넣을 수 있습니다. this는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컴포넌트 객체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마지막에 destroy this를 실행하게 되면 이 테스트 스크립트 자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코드는 더 이상 이 컴포넌트가 필요 없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 스크립트도 스타트만 끝이 나고 나면 업데이트나 다른 반복적인 함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destroy this를 해주면 불필요한 컴포넌트를 삭제하기 때문에 게임 속도 향상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 마지막에 destroy this를 추가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주의해서 볼 점은 게임 오브젝트 게임 객체에 테스트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현재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행하고 나면 이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행하고 나니까 게임 오브젝트에 테스트 스크립트 자체가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게임 객체를 생성해 봤고 add component라는 범용 타입 함수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instantiate 함수를 통해서 prefab 클론을 생성할 수 있었고 destroy 함수를 이용해서 게임 객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자로 게임 객체를 넣을 수도 있고 컴포넌트를 넣을 수도 있고 this를 넣는 경우 모두를 살펴봤습니다.